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함께한 김 박사의 동양학 이야기. 공부자 성적도 마지막 편 90에서 105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일 평실 통요, 평실의 노래 이런 일합니다. 소나라 소왕이 강을 건너는데 강 가운데 붉은 꽃이 나는 큰 물건이 붉은 빛이 나는 큰 물건이 있었다. 그는 이를 이상히 여겨 사신을 시켜 공자님께 물어보았다. 공자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평실, 부평초 열매인데 먹을 수 있으며 오직 폐왕 노릇할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수왕이 그것을 먹으니 맛이 좋았다. 자유가 공자님께 어찌 그것을 아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님께서는 내가 옛날 진나라를 지나가다 동요 소리를 들었는데 초왕이 강을 건너다 평시를 얻었네. 크기는 말만 하고 붉기는 해와 같네. 쪼개어 먹이면 달기가 꿀맛 같으리라 했으니 이것은 초왕을 위하여 생긴 노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부평철매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있었나 봅니다. 재밌는 일화군요. 여기 상향지우, 상향으로 비올 것을 예언하다. 제 나라에 발이 하나 달린 새 떼가 대궐 뜰에 날아와서 날개를 퍼덕거리며 뛰어놀고 있었다. 제 나라 임금이 이를 이상히 여겨 사신을 보내 공자님께 물어보고 오게 하였다. 공자님께서는 이 새의 이름은 상향인데 큰 홍수가 날 징조다. 옛날 다리가 구부러지고 어깨가 번쩍 뚫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뛰며 노래하기를 장차 하늘이 큰 비를 내리려면 상향의 때가 뛰어오고 춤을 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 나라에 상향의 때가 날고 있으니 큰 홍수가 날 징조이므로 수재를 대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제 나라 임금은 급히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개천을 손질하고 제방을 수리하겠다. 그런지 얼마 안 되어 큰 비가 내려 여러 백성들이 피해를 입으니 오직 제 나라만이 수재를 막을 수 있었다. 이어 제 나라 임금 경공은 참으로 성인의 말씀은 믿음성이 있고 징엄이 있도다라고 하였다. 발이 하나 인쇄가 날아갔다니 해오랍이란 건 그려보았습니다. 93. 자공사행. 자공이 인사를 떠나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위나라의 신양고를 다스리는 재상이 되어 장차 떠나려 하며 공자님께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이에 공자님께서는 부지런하고 삼가라. 천자를 받들어 모시는 데 있어 탈취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함부로 베는 일이 없어야 하며 난파가 굴지 말아야 하고 도둑질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고는 또 이르시기를 관직을 다스리면은 공평함이 제일이고 재물의 힘에서는 청렴함이 제일이다. 청렴하고 공평함을 지켜 나가게 되면 다시 고칠 것이 없다. 남의 착한 점을 말하려 할 때에도 자기도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하고 남의 악한 점을 말하려 할 때에는 자기도 그 하를 입은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무슨 일이고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하고 삼가고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94. 성문사과. 성인 문화의 뇌물의 제자. 공자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성인 공자님의 문화에는 글을 배운 자들 가운데 학덕이 뛰어난 10명, 열명을 4가지 과목으로 맞추어 분류해 나왔으니 이걸 성문사과라 합니다. 성문사과를 열거하면 덕행으로 뛰어난 제자는 안현, 민작은 연배구 및 중궁이고 언어로 뛰어난 제자는 제야, 자공이며 정치로 뛰어난 제자는 염유, 계로이고 문학으로 뛰어난 제자는 자유, 자하이다. 단계원 연간에 이들 10명의 제자를 성문 10철 또는 공문 10철이라 하니 성균관에 모셔져 있는 분들이 이들입니다. 여기에 언어에 뛰어났다는 것은 외교 사령 같은 말을 재치 있게 잘하고 외교 교사 같은 글을 잘 지었다는 것을 뜻하고 문학이란 지금의 문학 개념과는 달리 경전의 용과 이해를 주라는 학문을 뜻합니다.
북송의 정의 같은 사람은 해자 등이 들어있지 않다 하여 공문 10철은 세속지론이라 했다. 그러나 증자 등이 증자는 지극히 연소했고 장사했기 때문에 십제자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자님의 제자는 삼천을 헤아렸다고 하며 그중에 육예, 예약, 사어, 서수에 능통한 자가 72인이나 되는데 그 명단은 공자가어와 공자세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중리제자일제는 성문에 입문하여 그 가르침에 통달하고 특이한 재능을 가진 이가 77인이나 되었다고 하고 이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5. 서수횡린 서쪽 지방에서 사냥 기린이 잡혔습니다. 기린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노나라 애공 14년에 노나라의 국도 서쪽 땅인 대야에서 기린이 잡혔다. 이 일에 감동을 받아 공자님께서는 이에 춘추를 지으셨다. 그 당시에 공자님이 춘추 지으셨어요. 공총자, 공자님의 구세손, 누가 지은 공자님과 그 가문의 기린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무슨 동물인지를 몰라 큰 길거리에다 그것을 내다버렸다. 여미가 와서 구하기를 몸은 고라니인데 뿔이 달렸으니 어쩌면 하늘 용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공자님께서는 그걸 가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기린이다 기린이다 어진 짐승이 나와 죽었으니 내 도가 막혀버린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다음같이 노래를 부르셨다. 요순의 세상에는 기린과 봉양이 놀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데 무엇을 찾으러 왔단 말이냐. 기린이여 기린이여 내 마음은 서럽도다. 이것을 공자님이 행민가라고 합니다. 16. 관사론속 나평을 보고 풍속을 논하다. 공자제가 자공이 나평 동지 뒤에 첫째 수일에 1년간의 농사와 그 밖의 일을 여럿신에게 고하는 제사를 보고 있었다. 공자님께서 자공아 즐거우냐고 물으니 자공이 말하기를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미치와 같으니 저는 별로 즐거운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공자님께서는 100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즐기는 심정을 너는 모르는 것이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잡아당기기만 하고 늦추지 않는 일은 문무도 잘하지 못한 일이며 늦추기만 하고 잡아당기지 않는 일은 또한 문무로서 하지 못한 일이다. 한 번 당기고 한 번 늦추는 것이 문무의 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약이 중요하고 계속 강하게나 약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7. 목욕 청토. 목욕 제기하고 토벌을 청하다. 제나라의 진성자가 그 임금 간공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공자님께서는 사흘 동안 목욕을 한 뒤 조정에 나아가 애공에게 진항이 그 임금을 죽였으니 그를 토벌하십시오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애공은 대분 계시 세 사람에게 말해보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공자님께서는 저도 대부 말석에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애공은 다시 계시 세 사람에게 말해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계시를 찾아 의논하였으나 그들 모두 거절하였다. 이에 공자님께서는 나는 대부 말석에 있기 때문에 감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오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청하였으나 계속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98. 세업극창, 세업이 번성하다. 공자님께서 한가히 계시면서 크게 한숨을 쉬셨다. 손자인 자사가 재배하고 말씀드리기를 손자가 못나서 할아버님을 부끄럽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순의 도를 흠모하면서도 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라고 했다. 공자님께서 너 어린 것이 어찌 내 뜻을 알겠느냐고 하시고 자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본인이 할아버님을 가르침을 듣기로는 아비가 뗄나무를 쪼개내는데 자식이 그것을 지지 못하면 그런 자식을 불초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점을 늘 생각하며
크게 두려워하고 게으름을 피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공자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느냐 나는 근심이 없어졌다. 대대로 가업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능히 집안이 번창하겠다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공자와 순자의 얘기군요. 괴수적홍 꿇어앉아 붉은 빛을 받아들이다. 공자님께서는 육경,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악기를 닦고 지어낸 다음 목욕 제기하고 북두칠성을 향해 이를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무지개 같은 붉은 빛이 비쳐내려와 각 조각된 글이 마치 황옥처럼 빛났습니다. 공자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빛을 받아들이셨습니다. 100번 몽전양형 꿈의 두 기둥 사이에 전을 올리다. 공자님께서 병이 나시니 자공이 찾아뵈러 왔다. 공자님께서는 지팡이를 짚고 문간에 서성거리면서 노래하시기를 태산이 무너지려는가 대들보가 부러지려는가 착한 사람이 쇠약해지려는가라고 한탄하셨다. 그 말을 들은 자공은 태산이 무너지면 저는 장차 무엇을 우러러본단 말입니까? 대들보가 부러지면 저는 장차 무엇을 공경한단 말입니까? 착한 사람이 쇠약해지면 저는 장차 누구를 본받는 말입니까? 라고 하고는 뛰어들어갔다. 이에 공자님께서는 사야 너는 어찌 그다지도 늦게 오는가? 하우시는 동쪽 들에다 빈소를 마련했고 온 나라 사람은 두 기둥 사이에 빈소를 마련하였느니라. 나는 온 나라 사람이다. 어젯밤 꿈을 꾸니 내가 두 기둥 사이에 앉아 전을 올리고 있었다. 이라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지금 천하에는 밝은 임금이 없으니 누가 나를 우러러 받들겠는가? 나는 아마도 멀지 않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지 7일 만에 공자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공자가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전이라고 합니다. 101번 삼농식해 삼농에 나무를 심다. 공자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초막을 짓고 사방에 나무를 가져다 심었다. 자공이 심은 나무는 삼농 세계 언덕 모양 언덕에 앞으로 새길 왼쪽에 높다랗게 자라 다른 여러 나무보다도 훨씬 크게 자랐다. 지금도 이 늙은 줄기가 전처럼 남아있으니 신기하고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자들이 기념을 심는 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백이 치임별기 3년상을 마치고 터진 다음 다시 모이다. 공자님을 노성 북쪽에 있는 사숫가에서 장사 지내고 모든 제자들은 정식으로 3년간의 심상을 이뤘다. 3년의 상을 마친 후에 제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슬픔을 다해 통곡하고 흩어졌으나 오직 자공만은 무릇 6년 동안이나 무덤을 지키다가 떠났다. 그런 뒤에도 제자들과 노나라 사람들이 무덤 가까이에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수가 100여 가구나 되었다. 그 후에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을을 공리라고 불렀습니다. 공자의 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성, 타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청남도에 노성향교도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에 관련된 지명을 직접 따서 우리나라 지명을 짓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03번 임묘치호 사당을 짓고 사람들을 두다. 노나라 애공은 17년에 공자님께서 돌아가시니 애공은 사당을 세우고 사당 지키는 사람을 100여 명이나 두었다. 공자께서 돌아가신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으나 보증한 결과 애공 16년 서기전 479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04번 한고사노 노나라에는 해마다 공자의 묘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후세는 공자 사당에 공자의 의관, 검은고, 서책 등을 보존하였다고.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 동안 이 제사는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 한 고조가 너나라를 지날 때 세례로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종산후. 진종도 너나라의 공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도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고 오늘날의 한국의 성균관에 공자를 제사 지내는 모든 절차가 그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큰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균관에 가시면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석전대제가 있으니까 꼭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공자의 일대기, 공부자 성적돌, 만화로 된 공자의 성적돌을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동양학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